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리츠 ETF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자료를 만들어 와봤습니다. 어, 제가 열심히 공부는 했지만 그래도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좀 부족한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고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목차는 이렇습니다. 내가 리츠 ETF를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드릴 거고요. 리츠 ETF의 리스크는 뭔지, 그리고 장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에 리츠 ETF에 투자한다는 거는 사실 포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기간 한정으로 올해 한정으로 코스피 수익률이 한 32% 정도 될 거예요. 근데 리츠는 거의 안 올랐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최저 4,149원이 12월 9일이에요. 이거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사실 10% 정도밖에 안 올, 한 15%? 한 20% 정도 올랐네요. 근데 같은 기간 내에 현대로템 같은 걸 사면은 한 5배, 4배 난다. 그리고 다른 장, 좀 이렇게 좋은 장에서 개별 주식들 정말 잘 주우면 2배, 3배는 우습게 난다. 그래서 저점이라는 거는 알고 있었지만 올 4월 초에 저점이라는 거를 보고 정확하게 들어갔지만 저는 그래도 리츠 ETF가 좋다고 생각을 해서 네, 리츠 ETF를 샀는데 뽀모가 좀 오긴 합니다. 네, 그래도 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니까요.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가 리츠 ETF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크게 네 가지를 한번 나눠봤는데요. 첫 번째는 월배당입니다. 두 번째는 실물 자산 기반, 세 번째는 리스크 분산, 네 번째 그 외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선 월배당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저는 매달 발생하는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때 제가 6월부터 6, 7, 8월 받았던 분배금입니다. 6월 달에 10만 원 정도 받았고 좀 늘었다가 포지션 좀 정리 좀 하느라고 8월 달에는 4만 원밖에 못 받았지만 또 늘리긴 했어요, 제가. 그리고 제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이 ETF 자체가 월배당이에요. 네, 월배당이라서 매달 뭐 한 주에 뭐 34원, 뭐 37원, 35원 이렇게 한 주에 배당금이 나오거든요. 그 분배금이 나오면 이제 저한테 매달 한 15일, 16일, 17일 그러니까 중순쯤에 입금된다는 거. 저는 요게 굉장히 마음에 들어서 월배당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이 들어온 금액을 바탕으로 배당 재투자를 할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사지 않아도 우리 예탁금 이자가 분기별로 나오거든요. 예탁금 이용료라고 해서 뭐 예탁금 이자가 또 붙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연배당보다는 훨씬 더 괜찮은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동기부여 및 재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똑같은 배당 수익률이라고 하더라도 1년마다 한 번 주면 재미가 없잖아요. 1년마다 기다리다 지친단 말이에요. 우리 한 번 받고 나면 약간 허탈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 매달 나오기 때문에 좀 재미가 붙긴 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사실 좀 한 달에 한 번씩 받으면 뭔가 좀 길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찾아보시면 ETF별로 월 초에 배당이 되는 애들이 있고 월 중순에 배당되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잘 섞어서 하면은 정말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그 배당 재미가 좀 생기거든요. 저는 투자도 그렇고 모든 일에 있어서는 일에 있어서 좀 재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재미 통해서 약간 동기부여가 되는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재미를 위해서라도 이 월배당 상품을 하는 게 어떠냐라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데요. 확정 수익도 확정 수익이 저는 수익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요 사진을 보시면 이게 매일매일 그 수익률에 대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어떤 날은 빠지기도 하고 어떤 날은 올라가기도 하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주식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8월 28일 같은 경우는 23만 원을 벌었다고 하더라도 사실 여기서 제가 팔지 않으면 확정 수익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13만 원 또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주식이라는 게 뭐 팔지 않으면 뭐 손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처럼 확정 수익이 아니면 사실 수익인가?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예, 팔지 않아도 수익은 수익이지만 웬만하면 확정 수익이 돼야 좀 수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카테고리로 넘어가면 실물 자산 기반이라는 게 저한테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거든요. 주식도 사실 모든 회사들이 다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들도 실물 자산 기반이지만 뭐 코인 같은 친구들은 저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더리움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그런 신뢰를 바탕으로 뭔가 가치가 부여되는 것 같은데 그 외에 있는 알트코인들은 사실 저는 신뢰하지 않거든요. 실물 자산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어쨌든 리츠 ETF는 건물 자산들을 사는 것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지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신한알파 리츠에 있는 보고서 중에 하나 가져온 건데요. 일단 위치들이 보이거든요. 여기 그레이츠 판교, 뭐 청계, 남산, 엘타워 뭐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공실률이나 임대율이 쫙 나옵니다.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 100%, 100%, 100%. 여기 용산 아스테리움은 왠지 모르겠지만 공실률이 좀 있네요. 좀 많이 있네요. 이런 애들은. 근데 무슨 뭐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잠시 빠졌는지 그런 건 제가 알아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 자산별 임대 상황을 알 수 있다라는 거 리츠 ETF가 신한알파 리츠만 보여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실물 자산의 존재. 그러니까 여기 저는 한 번 가봤거든요. 서울 출장 가는 길에 판교 쪽에 한 번 가봤었는데 이 자산이 있었고 신한알파 리츠를 보면 판교, 뭐 청계, 남산, 일타고 실제로 건물이 있어요. 실제로 건물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오르는 장에서는 많이 뭐 드라마틱하게는 오르진 않지만 그래도 빠지는 장에서 또 빠지냐 그건 또 아니라는 거. 그래서 제가 굉장히 실물 자산 기반이라는 점이 너무 좋다라는 거. 그리고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 주식에 비해 주식이지만 변동성이 크지 않다라는 점을 굉장히 좀 높게 사고 있습니다. 예. 폰지 사기라는 뜻을 국어사전에 좀 가져와 왔는데요. 이 폰지 사기를 왜 가져왔냐면 실제 이윤 창출 없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 보면서 뭐 폰지 사기도 있고 뭐 엄청난 수익률을 가져다 드립니다. 뭐 코인, 뭐 잡코인들 이런 친구들이 계속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친구들은 뭐 장이 좋으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빠지는 장이 오면 무조건 절벽처럼 빠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실물 자산 그리고 뭔가 회사가 있다라든지 뭐 생산량이 있다라든지 그런 판매량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실질적인 그런 지표들이 아예 없다면 저는 그런 자산을 사지 않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걸 만들 거야, 미래에 이게 나올 거야라고 하는 것은 크게 제가 믿지 않는 편이기 때문에 역시 이런 걸 한번 좀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는 장이 오면은 지금은 사실 코스피 장이 올 초부터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빠지는 장이 오잖아요. 무조건 리츠 ETF가 아마 빠지는 정도가 낮을 거예요. 이거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리스크 분산인데요. 저는 그 리츠 개별 주식들도 초반에는 예전에는 좀 많이 좀 개별 주식들 위주로 샀었어요. 근데 개별주 위주로 하니까 뭔가 좀 리스크들이 좀 있더라고요. 개개인 리츠가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각 리츠마다의 그런 리스크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리스크 분산 차원에서 ETF를 가져가는 것이 좋다. 그리고 보니까 이게 좀 이 ETF에 보면은 이 비중 조절이 좀 들어가긴 하던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았거든요. 일단 보면은 맥쿼리 인프라가 24% 정도를 가지고 있어서 이건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저는 맥쿼리 인프라가 24% 정도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마음에 들거든요. 왜냐하면 맥쿼리 인프라는 상장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고 사업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걸 주축으로 나머지 리츠를 가져가는 것들 이게 굉장히 좀 좋아 보인다. 그리고 지금 살짝 변화 한번 보시면은 바레 인프라가 없다가 들어왔어요. 이 오른쪽에서 바레 인프라가 없다가 들어왔는데 바레 인프라는 도로비 받는 애들이거든요. 저 부산에도 저쪽에 어디냐 화명동에서 이제 저기 기장 쪽 넘어가는 기장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부산대 쪽 넘어가는데 보니까 돈 받더라고요. 어쨌든 이건 TMI였고 사실 SK리츠 좋게 보진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롯데리츠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좋게 보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좋아질 수도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더 구성 종목은 더 있지만 그래도 이 탑 10 종목들 한해서 조금 비중이 그렇게 나눠져 있다는 점에서 저 굉장히 좀
이 ETF를 좋아하는 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교적 높은 예측 가능성이라는 게 사실 얘네들이 버는 돈들이 거의 예상이 되잖아요. 뭐 아까 신한 알파리츠 같은 경우는 뭐 이 빌딩에서 임대료가 얼마 나올 거라는 게 예상이 되고, 뭐 금리가 낮아지고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뭐 대출 이자 비용은 얼마 정도 나갈 것이고, 이렇게 대충 예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저는 그런 걸 좀 높이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주도 예전에 좋아했고, 은행주 요즘 많이 올라서 저는 들어가진 않는데, 어쨌든 여기 맥쿼리 인프라 한번 보시면은 15년도, 그러니까 10년 차짜리 차트거든요. 네이버에서 갖고 온 10년짜리 차트인데 10년 전에 7,800원이었던 게 지금 11,000원이에요. 사실 10년이라고 하는 시간에 두 배가 안 되는 금액이 올랐으면 사실 많이 안 오른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쭉 길게 봤을 때 우상향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배당을 많이 했을 거라는 점들이 저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매기고 싶고, 이거는 그 인베스팅닷컴에서 가져온 배당 기록이거든요. 10년 전에 보면은 그러니까 이 반기 배당이더라고. 반기 배당. 그래서 보면은 2016년도는 450원. 지금 2025년도 하면 760원이에요. 450원, 760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꽤 많이 배당금이 올랐다. 여기서부터 계속 모아왔으면 단순히 배당 뭐 7%가 아니라 배당 뭐 8%, 9%, 10% 점점점 늘어났을 것이다. 여기서 샀던 분들이라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늘어났을 것이다 라는 점에서 예측할 수 있다. 매거로 인프라 같은 건 굉장히 좋아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인플레이션 반응인데요. 사실 우리가 그 투자를 하는 이유가 이 인플레이션을 따라가려고 하는 점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뭐 개별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은 사실 빠질 리스크가 있고, 그 개별 주식 회사들이 뭐 잘 된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사실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근데 요 리츠는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월세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라 가지고 뭐 잘을 몰랐을 수도 있는데, 어렸을 때는 전세가 굉장히 많았고 뭐 월세로 이렇게 달달이 얼마 낸다라는 개념이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특히 아파트는 뭐 제 기억이 잘못됐으면은 틀린 거고요. 어쨌든 월세 100만 원 시대 이 뉴스를 가지고 온 것도 월세를 내는 게 좀 자연스러운 시대가 오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월세방에 살고 있고 월세 얼마, 주거비용 얼마 정도 나간다는 건 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시대잖아요. 그러면 그 월세가 높아지는 것도 그런 뭐랄까 허들이 좀 낮아질 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건물을 안 사봐서 정확하진 않지만, 그런 건물을 사본 건물주인 유튜버들의 얘기를 한 번씩 들으면 이 월세가 높아야 건물 가치가 높아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월세가 지금 100만 원인데 건물주가 착해가지고 월세 50만 원을 받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은 그 건물의 가치 자체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내가 이 건물을 사고 싶어 하는 사람인데 월세 100만 원짜리인데 원래는 지금 50만 원을 지금 기존 건물주가 받고 있다. 그러면 그 50만 원이라는 수익률을 기반으로 이 자산의 가치가 측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자산 가치가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진 않습니다. 네. 그래서 월세를 건물주들이 쉽게 낮출 수가 없을 거다라는 게 그냥 제 생각입니다. 네. 넘어가시죠.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진우 기자님, 3프로TV에 나오시는 이진우 기자님인데, 이진우 기자님이 EBS에서 한번 정말 정석대로 하나 자본주의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으시더라고요. 보니까 이 내용 중에 보니까 돈이 계속 불어난다 이거예요. 이분 말은 우리가 10년에 한 2배 정도 늘었대요. 그러면 앞으로 10년도 2배 정도 늘지 않을까라고 예측할 수 있다라는 게 이분의 요 파트의 설명이거든요. 생각해보면 제가 20살 때 최저시급이 4,500원, 5,000원 이랬었거든요. 지금 10,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최저시급도 2배가 올랐고 국밥도 한 5,000원, 6,000원 했었어요. 근데 지금 10,000원 넘잖아요.
보니까 구독파 가격도 2배 올랐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배 정도 불어나는 것 같아요. 2배 정도 불어나는 것 같다라는 거. 그렇다면 이 임대료도 그만큼 불어나지 않았을까요? 저는 불어났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좋은 입지에 있는 부동산은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한번 보시면 그 외입니다. 이번에는 그 외인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리츠 ETF를 좋아하는 이유는 사실 돈을 벌면 그 끝은 부동산인 것 같아요. 돈을 벌면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그리고 뭐 부동산이 짱인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는 주식을 엄청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돈을 벌면 집 사고 싶을 것 같아요. 로또 걸려도 집 하나 사고 뭐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듯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 돈을 벌면 그 끝은 부동산이다. 네. 자, 그다음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잖아요. 저는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워렌 버핏이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사실 뭐 남들 많이 벌 때 많이 못 벌더라도 남들 돈을 잃을 때 최대한 적게 잃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거 제가 올해 수익률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주식 그렇게 잘하는 사람도 아닌데 개인적으로 이 정도의 수익률이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15%면 굉장히 좋은 수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코스피 수익률 대비해서 저는 마이너스거든요. 포모 옵니다. 솔직히 포모 와요. 근데 이거는 오르는 장이라서 이럴 수 있지, 빠지는 장이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굉장히 세이브를 많이 할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좀 부럽긴 하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루 이틀 투자할 거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차피 제가 지금 은퇴할 나이가 아니에요. 은퇴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은퇴하신 분이라면 사실 리츠주에 지금 들어가는 게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같이 아직까지 뭐 젊은 축에 드는 사람은 천천히 이 투자의 스노우볼을 굴려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스노우볼이 언젠가는 커져가지고 살짝만 굴려도 이 발자취가 좀 크게 멀리 굴러질 수 있게 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해요. 워렌 버핏 형님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나이가 젊었을 때부터 돈이 많긴 했지만 어쨌든 이 끝에 엄청나게 이게 스노우볼이 굴러갔잖아요. 저는 이만큼 필요도 없거든요. 그냥 한 달에 한 300만 원만 꽂혀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시드머니에서 거대한 스노우볼을 제가 가진 그 시드머니 사이즈에서 스노우볼을 계속 굴리는 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리츠 ETF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봤고요.